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25일 YTN.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서 작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했는데 공식 확인을 안 해줬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고 안 해주겠다고 했죠. 안 네. 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우겼어요. 네네 이거는 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보도는 그런 장면 의혹은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죠. 그리고 5월 25일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날 사드 추가 반입 내용이 사실 있었다면 여기서 보고가 됐어야 됐는데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6일 날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합니다. 근데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이날 알게 됐는데 그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한테 따로 네. 그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4개가 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27일 이상철 차장이 정의용 실장한테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죠. 28일 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정의용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테 오찬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한민구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정 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약간 치매설인 그쪽으로 가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가 제일 쇼킹하지 않아요? 네,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 실장은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30일 날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거 보고 누락 경위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날 동시에 청와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언론에 보도된 보고 누락됐다라는 발표가 진행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군 관계자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날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이 저희가 지금 신문은 31일자 지면을 보고 얘기하는데 언론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예요. 31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애초에 26일 날 있었던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 보고서 초안에는 6개 그 발사대가 반입이 돼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이후 첨삭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다 빠졌고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31일 날 청와대가 한 번 더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다라고. 근데 한민구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키진 않았다. 내가 삭제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하긴 뭐 까먹으신 분이라서 사드 4기 들여왔다는 게 까먹었다는 분이라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덧붙여서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누군지는 알겠지? 약간 정권 바뀐 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놀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그냥 혹시나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리고 30일 날 국방부가 한마디를 하긴 했어요. 우리는 26일 날 보고를 했다. 네. 안 했으면 뭐 어떻게 알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 번 더 반박하죠.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네. 확인해봤는데 누구한테 보고했냐? 1차관, 2차관 다 확인해봤는데 보고 받은 사람 없다고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국방부가 서면 보고했느냐 아니면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만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그때부터 이제 침묵을 네, 이제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난세에 빠졌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네. 그 이후로 공식 반응이 안 나와요. 지금. 아주 진한한 침묵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단체로 대통령이 누군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30일까지의 정황만 봐도 너무 이상해요. 누가 이상하냐? 국방부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데 네. 이거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힌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장 심각한 문제 보도를 내놓은 건 어디겠습니까? 아니 조선일보죠 뭐. 네네네. 그럴 것도 없어. 그래도 좀 네. 신선한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답게. 조선일보 아닌가요? 아니 민족 정론지가 이럴 수가. 어떻게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더니? 막. 네, 그게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뭐 사실 솔직히 놀라진 않았지만. 네. 일단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이 문 대통령 큰 따옴표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때 충격적. 요거를 이제 제목으로 뽑아줬는데요. 이 기사의 어떤 주요 첫 단락부터 시작되는 그 의혹 제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드는 6개의 발사대로 구성이 되고 사드 포대는 근데 이미 2기가 있는데 나머지 4개가 4월에 국내에 들어온 사실은 네.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 네네. 근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조사 지시한 배경에 주목이 된다. 뭐 다른 이런 의도가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네.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 거죠. 문제 등등을 덮기 위한. 네, 그렇죠. 이어지는 3면 기사 제목은 더 아주 충격적인데요. 사드 4기 추가 반입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 아. 이거 큰 따옴표 아니고요. 그냥 조선일보 말이에요. 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TV조선이랑 똑같이 가는 네, 거예요. 왜 충격일까? 너무 궁금해. 자, 이거는 제목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면 팔면봉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청 사드 발사대에 6기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다고 거기만 몰랐다는 게 더 충격적. 근데 나은 씨가 보고서를 주면 보고서에 원래 빨간색이 막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가 너무 많으면 산만해가지고 빨간색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나은 씨가 빨간색을 안 해서 줬는데 제가 다 빨갛게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 네. 뭐 이런 거지 같은 제목을 뽑았을까? 특히 3면 아까 말씀드린 충격 뭐 이렇게 한 그 3면 1면 그 3면 머릿 기사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아니 근데 충격 이런 거는 왜 네, 네. 어뷰징 기사나 네, 네. 맞아요. 연예 기사 이런 거. 클릭수 높이기 위한 네. 그게 지면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되는 거죠. 문 대통령이 충격받았다고 그게 표현한 거를. 충격이라고? 막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 사설에서도 충격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요. 사설 문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충격적인 게 문제 아니라고 이 멍청이들아. 보고를 안 했다고 보고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충격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일보는 어쨌든. 근데 핵심은 이거죠. 뜬금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왜 갑자기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새 정부가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원래 그 사드 시스템은 6기 일체형인 이상 나머지 4기도 국내에 기반입 때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여기도 이상하죠 일단. 나머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도 그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군 당국이 존재, 이동, 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지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웬만한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이 모른다 할 수 있냐. 네, 모든 문장이 이거는 정말 뭐 삐소리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소리 하느라 수고했다. 근데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선일보는 늘 그래왔고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경제 뭐 이런 정치 이런 거 다 떠나서 안보가 최고다. 안보 문제가 제일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잖아요. 근데 한나라의 군 통치권자가 공지의 사실로 어떤 국방 현황을 파악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추측으로. 네, 그죠. 추측으로.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다 알아, 다 사실이다. 그죠. 뭐 대강 이런. 다 아는 것들이니까 너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일보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5분 낸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조선일보가 그거 뭐 대통령 보고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죠. 네, 그 의도적인 공격이죠. 네, 그런 공격인 것이고요. 사실 이제 동아일보랑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만큼 아주 노골적으로 기사에서부터 난리를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주장들, 군 당국의 어떤 주장을 받아쓰긴 하는데 막 그렇게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뽑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요. 문 정부서 또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 이게 왜 소모전일까?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이 허위 보고한 거라면 요거는 책임 면하기 어렵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조용히 진상을 먼저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해도 됐을 텐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국민은 사드를 몰라야 되나 봐요? 그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국민들 앞에서 막 사드 네. 가지고서 뭔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 공론화시키는 게 그게 되게 싫은 거구나? 너무 싫어. 불편해. 꺼내지 몰라요. 않아요. 문제가 사드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왜냐는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사설 말미에 나오는데요. 북한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막기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가지고 도입이 옳으니 그르니 추가 반입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소란을 떠는 나라가 또 있을까? 잘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논리예요. 동아일보에. 그래.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동아일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더 그 기사에선 더 조심을 합니다. 근데 사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 진실 공방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사실상 이게 국방부 측에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치 양쪽이 다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뭐 이거는 밝혀져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중대 사항을 대통령조차 모르게 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발사대 4개의 추가 도입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는 국방부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계적 네. 중립을 표명하면서 그 정도는- 사실상 편파 보도를 전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요. 조선일보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덜하다 이 정도 이런 느낌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에 띈 건 한겨레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단 한 건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에서는 모두 국방부 이게 국기문란 사태다라는 걸 그럼요.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일면 머리 기사 제목부터 일단 사드 발사대 4기 숨긴 국방부 국기문란 네. 이것도 따옴표 아니고 그냥 한겨레의 워딩이에요. 네. 이 사안을 아예 명백하게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사설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아예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언론 보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공식 라인을 통해 상황을 그렇죠. 정확히 이게 상식이죠. 알렸어야 이게 한다고. 상식이에요. 네. 이런 말 아주 상식적인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약간 끝까지 고민했던 보도가 뭐였냐면 3면에 있는 그 사이드 보도예요. 옆에 있는 보도인데 제목이 국방부 큰 따옴표 26일 보고했다. 청 큰 따옴표 그때도 보고 못 받았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VS 구도로 이렇게 한 그런 보도인데 일종의 일단 여기에선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일단 말하면서 시작이 되는 보도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맨 마지막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지난 26일을 전후에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뭐 했냐는 얘기도 가능하다. 청와대의 굼뜬 움직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각도 있다. 좀 세게 썼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 굼뜬 움직임이 가웃거리는 시각이 있다. 이걸 먼저 하고 이제 뒤에 그 왜냐면 하면서 뒤에 얘기를 한 건데 어떠세요? 이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하고는 일단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조선일보는 이렇게 몰랐을 리 없고 일단 몰랐을 리 없고 만약 몰랐다면 넌 무능한 거고 알고 한 거면 너 지금 정치적 공세야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겨레는 뭐냐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고 중요한 현황이고 사드는 굉장히 사실 대선 때도 큰 이슈였고 저희가 이제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특사 보내고 할 때도 그게 주요 외교 현안이었잖아요. 근데 왜 더 빨리 해결하지 못했냐는 질책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 빨리 알았어야 했고 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건데 이건 사실 되게 언론적인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저의 느낌에 따르면 하나만한 소리. 네. 네, 하나만한 소리인 거예요. 사실 그런 지적은 한겨레가 주로 어제 보도했다는 네. 그 이제 국방부의 국기문란이다 이런 기본적인 주장하고도 사실 앞뒤가 잘 맞진 않아요. 네. 정말 하나만한 소리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막말로 한 몇 개월 됐으면 취임하고 한 뭐 몇 개월 됐으면 이런 말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취임하고 사실 26일부터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알아본 뒤에 배경 시간까지 감안하면은 취임하고 정말 한 보름 만에 이 사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땡겨서 했어야 된다라는 식의 사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걸 약간 아니, 근데 쿨병 걸렸다. 저 한겨레가 저렇게 보도를 하고 또 반박을 안 해줬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 반박은 아니지만 다 국방부를 겨냥하고 비난한 건데. 어쨌든 그런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한겨레가 안 하고 넘어간 없죠, 거잖아요. 없죠. 저런 거는 이제 약간 사실 동조하면서 좀, 사실 말을 덧붙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저런 논조가 사실은 청와대 지금 사실 중동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선일보 이런 류의 언론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일종의 청와대 책임론 프레임이거든요. 이거를 청와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교묘하게. 근데 그런데 이제 할 말거리를 만들어주는 사실 주장이라서 한겨레가 지금 한 2마디 정도 언급한 게 사실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박을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말을 덧붙인다고 해서 한겨레가 막 더 정론을 말하는 언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기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약간 관성적으로 비판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괜히 들고. 괜히 보도 자기네 신문에 스스로의 일관성만 약간 해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 해버리면. 판단이 들어서 이건 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한겨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경향신문은 1면 머릿기사랑 그다음에 2면 머릿기사 이런 데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의 주장이나 국방부 주장을 아예 한마디도 안 다뤄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저는 상식일 수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보도 태도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맥락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맥락 얘기하고 네, 청와대가 맞아요. 예. 발표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는 거죠. 네. 주요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고 국방부 주장은 따로 빼서 따로 별도의 보도로 얘기를 해주지만 국방부 그 내용에서도 국방부 잘못임을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향신문 태도가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아니 들고요. 야당의 입장이 솔직히 말 같아야 실어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이것도 막 그냥 따옴표해서 네. 실어주는 거지. 네.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이거를 전달해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요. 인터넷 보도면 네. 뭐 모든 것들을 다 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면 보도에 그렇게 할애해서 할 필요가 있나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한국일보는 중앙일보가 왜 약간 외계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없는 듯한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이질감이 있다면 한국일보도 약간 그런 느낌의 이질감이 있는데 뭐든지 제3자라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한국일보 사설 마지막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래저래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니까 한국일보는 이게 유체이탈법인 거죠. 약간 유체이탈. 그러니까 국방부가 뭔가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일면 머릿 기사에선 강조해서 보도하는데요. 나머지 기사들, 사설을 비롯한 나머지 기사들에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요걸로 일어날 파장. 이게 사실상 뭐 외교 문제에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뭐 어떤 사실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막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해설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한테 막 강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의 사설의 어떤 강한 논조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 나게 한국일보는 좀 진짜 이렇게 뒷방 노인처럼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빠져 있죠. 그죠? 외신 같죠.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었고요. 근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뭐 적절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할 수 있는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별로 하겠습니다. 도움은 안 되는 네. 태도죠. 또 이런 일을 하는 언론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언제나 중도로 표방하기 때문에. 근데 뭐 가끔 가능한- 중도를 표방하면서 저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를 표할 때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짓을 할 때가 좀 중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네. 때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죠. 언론에서 중도를 그렇죠. 지킨다는 어려운 것이 일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네. 그냥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진실 것도 예. 그리고 그 사안의 진짜 그 실체적 진실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비평할 땐 비평하고 칭찬할 땐 칭찬해야지 계속 중도를 잡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책임을 말하는 회피하는 거죠. 기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행태나 마찬가지인 근데 거죠. 뭐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그러는 것까진 괜찮은데 사설에서까지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네. 저는 좀 의심되는 거죠. 네. 오히려 진짜. 그리고 또 신문 지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스트레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다 이제 신문사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너도 나도 다 진해 보도가 진실이라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한국일보는 뭐 나쁜 애들은 아닙니다. 약간 뭐 외국인 같다 네. 막 그런 느낌. 뭐 조선일보하고 또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또 네, 네. 아무튼간에 방송 보도 뉴스에서는 TV조선의 친구가 하나 있죠.
외롭지 않아요. MBC라고. 네. 아, 이게 둘이서 베스트 프렌드. 네. 한동안 계속 같이 발을 맞추다가 뭐 윤석열 임명이나 4대강 재조사에서 항상 입을 맞춰오다가 지금 지난주 한 일주 동안 둘이 잠깐 각계 전투했거든요. 근데 같이 다시 이번에 사드 문제로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국방부가 한 나라의 기관이 통수권자를 그것도 군대가 무시하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사태의 본질은 국방부가 기본적인 인수인계미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엄청나게 막중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옷 벗어야 돼요, 사실은. 한민국 뽑는 걸로 끝을 내면 안 네. 됩니다. 군법회의. 네. 근데 군법의 최고 막 해서 이거 저 한민구 장관 이런 분들은 일단 당장 옷을 벗어야 되고 그 외에 책임자들이 있겠죠, 보고 책임자들이.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진상조사하는 거고요. 사태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26일 날 보고를 했느니 마느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YTN 단독 보도 그거를 알았느니 몰랐느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송사들의 전반적인 태도가 보이는데 TV조선, MBC는 특히나 심각하다.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날 30일 날 이 사안이 일단 다 톱보도예요. 그래서 톱보도는 뭐냐면은 30일 날 청와대가 발표했잖아요. 얘네 보고 안 해가지고 우리 조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들 톱보도를 하는데 방송사 다른 방송사들은 전부 이제 청와대 그 발표만 보도를 하는데 TV조선이 이 톱보도부터 청와대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판을 해요. 아주 이게 사실 방송 보도에서는 굉장히 읽기 힘든 보도예요. 잘 이렇게 어떤 일방의 입장을 전하는 보도에서 자신의 논평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잘 없어요. 방송 보도는 되게 왜냐하면 방송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근데 TV조선이 아주 마음을 먹은 듯 여기 톱보도부터 이제 비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도입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발사대 4기를 몰래 반입해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안입니다. 조선일보랑 비슷하죠? 충격에 굉장히 방점이 조선일보랑 다 똑같은 논조로 가는 겁니다. 이 다음 말이 더 웃긴데.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해 이런 지시를 한 건지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이채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궁금하다. 음모론. 네. 이게 톱보도부터 나와요. 톱보도의 앵커멘트예요. 앵커멘트. 그러니까 TV조선이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끌어가려는지 사실 이거는 아까 배난 활동가도 말했지만 얘네가 뭐 이 국방부의 책임 이런 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거예요. 청와대 책임 쪽으로. 왜 몰랐지 이런 이렇게 의심을 굉장히 자극적인 의심을 주는 거죠. 네. 알았으면서 그러니까 몰랐으면 너넨 이상한 애들이고 알았는데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에서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앵커가 막 공격을 한 다음에 일단은 청와대 입장을 몇 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뭐 국방부한테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판을 바로 또 덧붙여주는 정성까지. 진짜. 이것도 다른 방송사들은 야당의 입장을 청와대 입장 전하는 보도에서 야당의 입장을 안 붙였어요. 다 따로 이렇게 따로 띄었어요. 따로 띄어서 그것도 여야 공방으로 처리해요. 따로 정치권 공방은. 근데 TV조선은 바로 이 청와대 입장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조사 지시가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제 심각한 보도는 그 다음에 이어진 TV조선의 보도인데 TV조선이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낸 보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진실공방 프레임인데 이 보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방송 보도에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악의적인 왜곡인데 화면에 나오는 인물의 발언 자막,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밑에 자막을 깔아주잖아요. 그 발언이랑 TV조선 홈페이지에서 이 보도에 대한 스크립트로 올려놓은 그 글에서 써있는 자막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변주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짜증나는데 그런 거.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모니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보도도 결국에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미 문제가 된 그 발사대 4기는 4월 25일에 들어와서 계속 보관돼 있었다. 국방부가 공개만 하지 않았지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청와대만 몰랐느냐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계속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 변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굉장히 이것도 교묘한 왜곡인데
이제 25일 날 국방부가 25일 날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도 지금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가 25일 날 이 국정기획위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지금 국방부가 한번 확 반박했다가 지금 깨갱한 거는 26일 청와대 보고예요. 26일. 예. 그건 이제 그것도 깨갱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자, 이 25일 날 그 국정자문기획위에서 이제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30일 날 청와대만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국정자문기획위도 30일 날 브리핑을 했어요. 긴급 브리핑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국정자문기획위도 굉장히 강력하게 국방부를 비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뭘 물어봤냐면은 그 4월 26일 YTN 보도를 국정자문기획위와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면 25일 그 국정자문기획위에 국방부가 보고하러 왔을 때 국방부에 그 보도에 대한 질의가 들어갔습니까? 내기 추가 반입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질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박광원 대변인인데 박광원 의원이 지금 국정자문기획위 대변인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몇몇 위원들이 그런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때도 국방부는 말을 하지 않고 결국은 얼버무리는 바람에 우리는 2기 반입으로 계속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박광원 대변인이. 자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걸 질의했는지 그때 당시에 25일 날.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문위원들이랑 회의를 1시간 정도 해요. 그때 우리가 질의했냐 국방부에.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거는 질의 안 한 것 같다. 내기 추 왜냐하면 이날 다른 문제가 많았어요. 뭐 중국의 보복 또는 아무튼 이런 사드에 관련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박광원 대변인이 1시간 뒤에 다시 나와서 기자들한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내기 반입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국방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다. 죄송하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이날 근데 어쨌든 국정자문기획위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이러나 저러나 국방부는 2기 반입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4기 반입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보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거예요. 물어보기 전에 보고를 해줘야죠. 네,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부터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쨌든 박광원 대변인이 한 번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죠. TV조선이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이미 보도된 사실을 모르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면서 여기다가 국정자문기획위도 입장을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과 발언을 써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런 질문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것만 스크립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국정자문기획위가 다짜고짜 나와가지고 25일날 국방부가 보고하는 건 우리가 안 물어봐서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방부 계속 비판하다가 그날 물어봤어요 하길래 확인해보니까 아니길래 사실관계를 정정하면서 그게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게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TV조선이 스크립트에 이걸 이렇게 앞뒤 맥락을 버리고 써버리면요. 마치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국정자문기획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한테 먼저 질문 안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네.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한 오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보도 화면을 보면 또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보도 화면에는 박광원 대변인이 국방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와요. 국정기획위에 질문도 없었습니다. 내기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은 아니고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라 이 말이죠. 국방부는 하루 뒤. 그러니까 화면은 제대로죠. 화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국정자문기획위의 입장을 따온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화면과 자막 홈페이지 스크립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일단 실수냐 아니냐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실수라 인정하자 이거예요. 근데 실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실수가 아니라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거 너무 다른 발언이잖아요. 뭐 오타도 아니야. 완전히 맥락이 다른 발언을 써놨잖아요. 이게 TV조선이나 MBN이 이런 짓을 특히 많이 해요. 중편 중에서도 TV조선, MBN이 이 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변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상은 정상인데 스크립트가 완전히 이상할 때가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스크립트를 이렇게 변조하냐면은 포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털 때문에. 방송사들이 기사를 포털에 올릴 거 아니에요. 포털에 올릴 때 그 검색되는 누군가가 검색을 하면 이제 방송 보도도 뜨잖아요. 그 신문 보도들이랑 같이 관련 보도를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검색하는 사람이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방송 보도 같은 경우에 영상이 아니라 그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보도 같은 경우에 영상까지 올리기 힘드니까 영상을 제외하고 스크립트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네티즌, 특히 요새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거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그냥 인터넷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포털을 통한 TV조선의 보도에서는
국정자문기획위가 사과한 것처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면 영상까지 잘 확인 안 하죠. 스크립트만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사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만 왜곡된 프레임을 넣어놓고 그걸 그냥 송고해버린 거예요. 포털에다가.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사람들은 국정자문기획위가 이것 때문에 사과를 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변조 작업이고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사실은. 포털을 악용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MBC도 비슷합니다. MBC는 아예 막 보도 제목에 예고됐던 반입 뭐 이런 네 이런 거로 제목을 써놨어요. MBC한테 보고했나? 네, 그러니까 예고됐던 반입인데 왜 몰라? 왜 진상조사 지시해? 막 이런 보도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방송사에서는 JTBC가 가장 보도를 잘했어요. JTBC 같은 경우에 야당의 주장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한 쟁점만 세 건의 보도로 정리를 해서 잘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처럼 그거를 언급을 했어요. 이미 언론 보도가 됐었고 추가 반입 심지어는 왜냐면 그때 4월 26일 당시에 JTBC도 보도를 했거든. 내기 추가 반입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청와대가 혹시 몰랐던 건 아니냐, 너무 늦게 인지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죠 하고 이렇게 손석희 앵커가 물어봐요. 이제 같이 나온 이성대 기자라는 분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기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 거기서 반박을 해요. 반박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인수인계면은 이미 당연히 그 취임 직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 나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손석희가 이렇게 반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거론을 해주면서 방송사 자체적으로 그걸 비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게 아니라 반박을 해준 거죠. JTBC는. JTBC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다른 방송사들이 취하고 있는 진실 공방 프레임, 이것도 손석희 앵커가 이제 비판을 해버려요. 이거는 진실 공방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헷갈리게 서로 주장이 타당성이 헷갈리는 그런 수준이어야지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지. 그래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 안 한 건데 무슨 진실 공방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JTBC가 어쨌든 간에 그 청와대가 왜 몰랐느냐 이런 주장을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굉장히 욕을 먹은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JTBC는 그걸 반박을 해준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겨레는 반박을 안 해서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기사의 일관성을 지금 흐트러뜨리는 그런 식으로 너무 멘트가 세게 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문제 제기는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론하고 반박을 해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됐다고 해서 국방부가 사실 확인하는 건 아니다. 이건 당연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우리 청와대가 아는 것이지, 청와대가 그걸 사실로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 나왔다고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반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거론을 해준다면은 청와대 입장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그걸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4월 26일에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가 몰랐어 이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해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장이 있고,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의심이 갈 만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JTBC처럼 거론을 해주고 비판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그래서 저는 거론한 거자 그런 자체 가지고 뭐라 하기 좀 힘들어. 근데 한겨레는 좀 너무 핀트가 나왔죠. 너무 세.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론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거론했냐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의 편집이 문제거든요. 네, 너무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지적이 나간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앞에 언급해주고,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서술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한겨레에 하지만 청와대의 굼뜬 움직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각도 있다는 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사는 사실 그렇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겨레 저보도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거론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저기다가 청와대가 뭐라고 반박했는지 붙여줘야 돼요.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최소한 그거라도 붙여주고 들어가야지. 저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사실 문제가 있죠. 저렇게 하면 이제 뭐 욕을 먹어도 저희가 뭐 어떻게. 저는 근데 동우 씨랑 다르게 전 JTBC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지금 거듭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손석희 앵커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물어볼 때 제가 정확한 워딩을 그냥 말해볼게요.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진실 게임이 항상까지 흘러가는가 이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 가지 더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로 이제 취임한 지가 3주째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왜 이런 사실 그러면 이제야 알게 된 것이냐? 그 전에 먼저 물어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던데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가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최초에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청와대가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뭔가 뭐 제대로 해명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언제 인지했는지는 청와대가 실제로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앵커가 근데 그 정상적인 인수인계라면 제일 먼저 알렸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묻기 전에라도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럼 왜 묻질 않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제 해명을 해요. 자기가 아까 질문했던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제 제 생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오바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앵커가 말을 했는데 여기다 기자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당장 야권에서는 보고 누락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측의 어떤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기자가 한 전부예요. 그랬더니 앵커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드가 몇 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앵커가 수습을 또 해요. 그러니까 앵커가 질문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나마 수습을 했어. 손석희 앵커가 어떻게 해서든 수습은 했으나 저는 이걸 그냥 이런 반론 이 앞에 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굳이 야권이 하느냐 이걸 문제 제기하고 끝냈으면 제일 깔끔했을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자는 계속 중립을 잡으려고 뭔가 이 양쪽의 반론을 다 담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를 이제 일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아까 거듭 말하지만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한 것이지 네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전달을 하고 청와대가 그리고 물론 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첫날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했으면 진짜 큰일 나지. 근데 첫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이 사안이 무슨 사안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시시비비는 조사를 지시했어요. 대통령이. 그럼 나올 거 아니야. 내일이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나중 일이고 진짜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청와대가 멍청한 행동을 한 건지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도대체 이런 중요한 사안이 청와대가 인수인계 들어간 다음에 3주 동안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저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거를 더 따져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아무튼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손석희 앵커에게 워낙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고 특히 기자의 발언이 이게 그냥 기자들 보통 다른 기자들하고 똑같이 일반 다른 회사의 기자들하고 똑같이 기자들이 그걸 집중 질문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고 청와대는 그런데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장 왜냐면 바뀔 수 없다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조사가 끝나야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 입장은. 왜냐면 조사 지시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청와대가 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뭘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조사 지시했는데. 근데 저는 요 두 번째 멘트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야권에서는 보고 누락도 문제가 있지만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앵커가 놀란 거지. 또 수습을 한 번 더 한 거지.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드가 몇 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해준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JTBC가 엄청 잘못한 것 같은데 JTBC가 이날 보도량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5건 했어요. 5건이고 이 중에 쟁점만 3건이에요. 쟁점 정리만. 3건 내내 JTBC는 어디부터 치고 들어가냐면은 일단 추가 반입을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냐.
한민구 김감진이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했어요, 보도를. 굉장히 잘 보도를 계속 내내 잘 하다가 이게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보도인데 기자하고 후반부의 보도, 뉴스 후반부의 보도예요. 이거를 잠깐 언급을 한 건데 뭐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거론한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방송사들하고는 확연히 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봐도 JTBC가 보도를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잘했고. 아무튼 뭐 오늘 또 보도가 어제 보도가 또 나왔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근혜 안보 라인이라고 불리는 김관진, 한민구 이 두 분이 사실상 인수인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대 정의당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걸 보면은 사드하고 관련해서는 김관진, 한민구 이 두 분이 A4 연리지 한 장 준 적이 없대요. 지금 현 정부에.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수인계하면서 각 분야별로 각 사안별로 인수인계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 사드에 대해서 지금 서류 한 장 안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한민구 장관 뭐 통수권자가 미국이냐 뭐 문재인 패싱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가 확실히 돼가지고 잘잘못 따질 거 다 따져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번 사안은 기계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냥 그 사실 그 관계 그 자체. 왜냐면 이거는 정말 다른 것처럼 전 정부에 대한 뭐 어쩌고 이런 햇소리 할 여지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보복이래 운동 모든 게 맨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굉장히 잘 보도해야 되겠다. 괜히 어줍지 않게 뭔가 중립이랍시고 뭔가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이 사안이 뭐지? 이걸 정말 제대로 전달하는 그거를 가야 돼. 그리고 이거를 사드를 반대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지금 조선일보에 계속 보도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반박을 해주는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이어져야지 자꾸 야당이 주장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 논쟁으로 계속 반박이 안 나오고 있다. 반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이제 특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길날 있었던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 보고서 초안에는 6개 그 발사대가 반입이 돼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이후 첨삭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다 빠졌고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31일 날 청와대가 한 번 더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다라고. 근데 한민구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키진 않았다. 내가 삭제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하긴 뭐 까먹으신 분이라서 사드 내기 들여왔다는 게 까먹었다는 분이라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덧붙여서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누군지는 알겠지. 약간 정권 바뀐 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놀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그냥 혹시나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리고 30일 날 국방부가 한마디를 하긴 했어요. 우리는 26일 날 보고를 했다. 안 했으면 뭐 어떻게 알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 번 더 반박하죠.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네. 확인해봤는데 누구한테 보고했냐. 1차관, 2차관 다 확인해봤는데 보고 받은 사람 없다고 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국방부가 서면 보고했느냐 아니면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만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그때부터 이제 침묵을 이제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네, 굉장히 난세에 빠졌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이후로 공식 반응이 안 나와요. 지금. 아주 진한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단체로 대통령이 누군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30일까지의 정황만 봐도 너무 이상해요. 누가 이상하냐? 국방부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거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힌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장 심각한 문제 보도를 내놓은 건 어디겠습니까? 아니, 조선일보죠, 뭐. 네네네. 그럴 것도 없어. 그래도 좀 신선한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다. 조선일보 아닌가요? 아니, 민족 정론지가 이럴 수가. 어떻게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더니?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사실 솔직히 놀라진 않았지만. 네. 일단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문 대통령 큰 따옴표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때 충격적. 요거를 이제 제목으로 뽑아줬는데요. 이 기사의 어떤 주요 첫 단락부터 시작되는 그 의혹 제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드는 6개의 발사대로 구성이 되고 사드 포대는 근데 이미 2기가 있는데 나머지 4개가 4월에 국내에 들어온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 근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조사 지시한 배경에
주목이 된다. 뭐 다른 이런 의도가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네.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 거죠. 문제 등등을 덮기 위한. 네, 그렇죠. 이어지는 3면 기사 제목은 더 아주 충격적인데요. 사드 내기 추가 반입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 이거 큰 따옴표 아니고요. 그냥 조선일보 말이에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TV조선이랑 똑같이 가는 네, 거예요. 왜 충격일까? 너무 궁금해. 자, 이거는 제목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면 팔면봉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청 사드 발사대에 6기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다고 거기만 몰랐다는 게 더 충격적. 근데 나은 씨가 보고서를 주면 보고서에 원래 빨간색이 막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가 너무 많으면 산만해가지고 빨간색 되도록 꺼내지 않아요. 문제가 사드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왜냐는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사설 말미에 나오는데요. 북한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막기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가지고 도입이 옳으니 그르니 추가 반입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소란을 떠는 나라가 또 있을까? 잘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논리예요. 동아일보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동아일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더 그 기사에선 더 조심을 합니다. 근데 사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 진실 공방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사실상 이게 국방부 측에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치 양쪽이 다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뭐 이거는 밝혀져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중대 사항을 대통령조차 모르게 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발사대 4개의 추가 도입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는 국방부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계적 중립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편파 보도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요. 조선일보에 비하면 좀 덜하다 이 정도 이런 느낌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에 띈 건 한겨레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단 한 건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에서는 모두 국방부 이게 국기문란 사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일면 머리 기사 제목부터 일단 사드 발사대 4기 숨긴 국방부 국기문란 이것도 따옴표 아니고 그냥 한겨레의 워딩이에요. 이 사안을 아예 명백하게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사설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아예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언론 보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공식 라인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이게 상식이죠. 알렸어야 이게 상식이에요. 네, 이런 말 아주 상식적인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약간 끝까지 고민했던 보도가 뭐였냐면 3면에 있는 그 사이드 보도예요. 옆에 있는 보도인데 제목이 국방부 큰 따옴표 26일 보고했다. 청 큰 따옴표 그때도 보고 못 받았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VS 구도로 이렇게 한 그런 보도인데 일종의 일단 여기에선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일단 말하면서 시작이 되는 보도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맨 마지막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지난 26일을 전후에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뭐 했냐는 얘기도 가능하다. 청와대의 굼뜬 움직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각도 있다. 좀 세게 썼네. 그러니까 청와대 굼뜬 움직임이 가웃거리는 시각이 있다. 이걸 먼저 하고 이제 뒤에 그 왜냐면 하면서 뒤에 얘기를 한 건데 어떠세요? 이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하고는 일단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조선일보는 이렇게 몰랐을 리 없고 일단 몰랐을 리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YTN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서 작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했는데 공식 확인을 안 해줬어요. 여기에서는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고 안 해주겠다고 했죠. 안 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우겼어요. 네네, 이거는 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보도는 그런 장면 의혹은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죠. 그리고 5월 25일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날 사드 추가 반입 내용이 사실 있었다면 여기서 보고가 됐어야 됐는데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6일 날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합니다. 근데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드 내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이날 알게 됐는데 그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한테 따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4개가 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27일 이상철 차장이 정의용 실장한테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죠. 28일 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정의용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테 오찬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한민구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정 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약간 치매설인 그쪽으로 가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가 제일 쇼킹하지 않아요? 네,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 실장은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30일 날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거 보고 누락 경위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날 동시에 청와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언론에 보도된 보고 누락됐다라는 발표가 진행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군 관계자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날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이 저희가 지금 신문은 31일자 지면을 보고 얘기하는데 언론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예요. 31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애초에 26일라고 하는데 요번에는 나은 씨가 빨간색을 안 해서 줬는데 제가 다 빨갛게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 네. 뭐 이런 거시 같은 제목을 뽑았을까? 그러니까 특히 3면 아까 말씀드린 충격 뭐 이렇게 한 그 3면 1면 그 3면 머리 기사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아니 근데 충격 이런 거는 왜 어뷰징 기사나 맞아요. 연예 기사 이런 거 클릭수 높이기 위한 왜 지면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되는 거죠. 문 대통령이 충격받았다고 표현한 거를. 충격이라고? 뭐 이런 거죠. 그 사설에서도 충격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요. 사설 문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충격적인 게 문제 아니라고 이 멍청이들아. 보고를 안 했다고 보고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충격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일보는 어쨌든. 근데 핵심은 이거죠. 뜬금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왜 갑자기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새 정부가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원래 그 사드 시스템은 6기 일체형인 이상 나머지 4기도 국내에 기반입 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여기도 이상하죠 일단. 나머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도 그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군 당국이 존재, 이동, 배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지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웬만한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도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이 모른다 할 수 있냐. 모든 문장이 이거는 정말 뭐 삐소리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소리 하느라 수고했다. 근데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선일보는 늘 그래왔고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경제 뭐 이런 정치 이런 거 다 떠나서 안보가 최고다. 안보 문제가 제일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잖아요. 근데 한나라의 군 통치권자가 공지의 사실로 어떤 국방 현황을 파악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추측으로. 네, 그죠. 추측으로.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다 알아, 다 사실이다. 그죠. 대강 다 아는 것들이니까 너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일보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오분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조선일보가 그거 대통령 보고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죠. 네. 그냥 의도적인 공격이죠. 네, 그런 공격인 것이고요. 사실 이제 동아일보랑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만큼 아주 노골적으로 기사에서부터 난리를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주장들 군 당국의 어떤
주장을 받아쓰긴 하는데 막 그렇게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뽑지 네.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요. 문 정부서 또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 이게 왜 소모전일까? 뭔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이 허위 보고한 거라면 요거는 책임 면하기 어렵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조용히 진상을 먼저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해도 됐을 텐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국민은 사드를 몰라야 되나 봐요? 그죠. 국민들 앞에서 막 사드 네. 가지고서 뭔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 공론화시키는 게 그게 되게 싫은 거구나. 너무 싫어. 불편했고 만약 몰랐다면 넌 무능한 거고 알고 한 거면 너 지금 정치적 공세야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겨레는 뭐냐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고 중요한 현황이고 사드는 굉장히 사실 대선 때도 큰 이슈였고 저희가 이제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특사 보내고 할 때도 그게 주요 외교 현안이었잖아요. 근데 왜 더 빨리 해결을 못했냐는 질책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 빨리 알았어야 했고 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건데 이건 사실 되게 언론적인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저의 느낌에 따르면 하나만한 소리. 네, 하나만한 소리인 거예요. 사실 그런 지적은 한겨레가 주로 어제 보도했다는 그 이제 국방부의 국기문란이다 이런 기본적인 주장하고도 사실 앞뒤가 잘 맞진 않아요. 네. 정말 하나만한 소리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막말로 한 몇 개월 됐으면 취임하고 한 뭐 몇 개월 됐으면 이런 말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취임하고 사실 26일부터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알아본 뒤에 배경 시간까지 감안하면은 취임하고 정말 한 보름 만에 이 사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땡겨서 했어야 된다라는 식의 사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거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걸 약간 쿨병 걸렸다. 저 한겨레가 저렇게 보도를 하고 또 반박을 안 해줬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 반박은 아니지만 다 국방부를 겨냥하고 비난한 건데 어쨌든 그런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한겨레가 안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저런 거는 이제 약간 동조하면서 사실 말을 덧붙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저런 논조가 사실은 청와대 지금 사실 중동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선일보 이런 류의 언론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일종의 청와대 책임론 프레임이거든요. 이거를 청와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런데 이제 할 말거리를 만들어주는 사실 주장이라서 한겨레가 지금 한 2마디 정도 언급한 게 사실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박을 해줬어야죠. 모르겠어요. 이 말을 덧붙인다고 해서 한겨레가 막 더 정론을 말하는 언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기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약간 관성적으로 비판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괜히 괜히 보도 자기네 신문에 스스로의 일관성만 약간 해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 해버리면. 판단이 들어서 이건 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한겨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경향신문은 1면 머릿기사랑 그다음에 2면 머릿기사 이런 데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의 주장이나 국방부 주장을 아예 한마디도 안 다뤄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저는 상식일 수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보도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맥락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맥락 얘기하고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는 거죠. 주요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고 국방부 주장은 따로 빼서 다른 별도의 보도로 얘기를 해주지만 국방부 그 내용에서도 국방부 잘못임을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향신문 태도가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아니 야당의 입장이 솔직히 말 같아야 실어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이것도 막 그냥 따옴표해서 실어주는 거지. 그 수준이 안 됐는데 굳이 그렇게 이거를 전달해야 돼. 그것도 인터넷 보도면 뭐 모든 것들을 다 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면 보도에 그렇게 할애해서 할 필요가 있나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국일보 같은